그날 오후 2시 찬물이 끓던 주전자 안에 국화 한 송이가 떠올랐다. 노랗게 번지던 꽃잎 사이로 새돈 한 장이 젖어들고 있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다. 그 돈이 왜 국화향으로 변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시계 초침이 2번만 더 움직이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바닷가 소금기처럼 희미했다. 냄비 속물이 끓기 시작하면 나는 마른 국화꽃을 한 줌 집어넣었다. 꽃잎이 물 위에서 천천히 젖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낡은 코트를 입고 오래된 가방을 챙겼다. 주머니엔 매번 같은 게 들어있었다. 봉투 1장, 새돈 5장, 그리고 국화꽃 몇 송이. 돈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향을 남기기 위해 넣어둔 것이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얼었다. 예전엔 폐지를 실었지만 이젠 다른 걸 신는다. 차십, 말린 꽃,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사람 냄새가 엉겼다. 그 냄새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금화찻집의 문을 밀자 총소리가 울렸다. 정도현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 그래요. 오늘도 같은 걸로. 국화차 잎 2킬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뒤에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힐끗 봤다. 그 시선이 따갑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이제는 그런 눈빛에 익숙해졌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차시피 봉투에 담기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늙은 여자가 매일 새 돈으로 차십을 산다니. 나는 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빳빳한 5만 원짜리 5장을 꺼내며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의 잔진동이었다. 이 돈으로 국화향을 사요. 엄마, 그 향이 나면 집 같잖아요. 그 말이 아직 귓가에 살아 있었다. 사장은 봉투를 받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렇게 매일 오셔서 무슨 특별한 용도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가 더 묻지 않아서 고마웠다. 차시피 담긴 상자를 리어카에 실자 문 밖에서 바람이 국화 냄새를 데려왔다. 그 향이 내 코끝에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20번만 더. 20번이면 다 끝낼 수 있다. 그럼 민수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리어카가 삐걱거릴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렸다. 자십 상자 사이로 봉투 하나가 살짝 기어나왔다. 그 안에서 은은한 국화향이 새어나왔다. 누가 맡아도 돈 냄새가 아니라 그리움의 냄새였다. 언덕을 오르다 잠시 멈췄다.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쥐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오늘도 향이 잘 피어오르겠지?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을 때 어딘가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바람에 굴러왔다. 똑같이 새 돈 5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국화향이 났다. 아침부터 손끝이 시렸다.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면 국화차 향이 더 진하게 난다. 차짚을 마당에 펴서 말리던 손끝에 그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코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향이 약해지면 그 아이의 얼굴도 희미해질까봐 두려웠다. 어제 리어카에 실은
상자 3개 중 하나가 비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가져간 듯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누가 그걸 가져갔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 놓고 온 걸까? 점심 무렵 찻집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도는 동안 몇몇 상인이 나를 흘깃거렸다. 그 할머니 또 오시네? 매일 돈을 새로 바꿔서 쓴다지? 귓가를 스치는 말들이 칼날 같았다. 나는 모른 척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문을 밀자 은은한 종소리. 그마 찻집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엔 조심스러운 긴장이 깔려 있었다. 정도현 사장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계산대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 뒤에서 박윤정이 수군거렸다. 사장님, 진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분 매일 현금이에요. 쉬. 손님 들으면 곤란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내 귀에는 다 들렸다.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드릴게요. 국화차입 네. 알겠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포장을 하려다 갑자기 멈췄다. 내 가방 옆에서 봉투 하나가 흘러나온 것이다. 낡은 봉투였다. 구석이 닳아 종이결이 해져 있었고 모서리에 희미하게 글씨가 있었다. 10월 15일 오후 2시 금화 찻집. 정도현이 그걸 집으려다가 잠시 멈칫했다. 이거 떨어뜨리셔서요. 나는 봉투를 재빨리 가방 안으로 넣었다. 아니요. 그건 제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따라왔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차십 더미를 바라봤다. 건조기에 말리는 국화꽃이 빛을 받아 노랗게 반짝였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용했다. 이 향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찻집에 바람이 들이쳤다. 박윤정이 놀라서 봉투 몇 개를 떨어뜨렸다. 그중 하나가 내 발끝에 닿았다. 열린 틈 사이로 새 돈 5장이 살짝 보였다. 사장은 조용히 그걸 주워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시끄러워서요. 현금 거래가 많으면 오해받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괜찮아요. 오해는 시간이 풀어줄 테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세상을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 건 약속이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약속. 자십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나올 때 윤정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사장님,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사정이 있지.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봉투 좀 무서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말이 끊겼다. 바람이 봉투 틈새를 파고들며 사각거렸다. 나는 가방을 꼭 쥐었다. 그 안에서 종이 냄새와 함께 국화향이 피어올랐다. 언덕길에 오르다 문득 리어카를 멈췄다. 오늘은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국화향이 아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종이 타는 냄새 같기도 했다. 리어카 상자 하나의 끈이 느슨해져 있었다. 봉투를 꺼내 조심히 열었다. 안에는 국화꽃 3송이와 다른 색의 새돈 1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넣은 적 없는 색이었다. 누군가 내 봉투를 만진 것이다. 나는 길 위에 잠시 멈춰 섰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 찻집 창가에 서 있던 정도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국화향이 점점 옅어졌다. 대신 종이 타는 냄새가 짙어졌다. 민수야, 오늘은 누가 나 대신 봉투를 열었을까? 새벽부터 비 냄새가 났다. 창문 틈 사이로 흙내와 젖은 먼지의 냄새가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국화꽃이 물 위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거품이 생겼다. 그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숨 같았다. 오늘은 일찍 나가야 했다. 리어카에 덮어둔 천을 걷자 비가 흩뿌렸다. 바퀴 사이에 고인 물이 내 발목까지 튀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시계는 아직 12시 반. 그러나 마음속 시계는 이미 오후 2시를 향하고 있었다. 가방 속 봉투를 만졌다. 어제 새로 들어온 낯선 색의 새돈. 그 종이 냄새가 여전히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누가 그걸 넣은 걸까? 나는 모른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언가 나를 따라오는 느낌은 계속되었다. 골목 입구에서 우산 하나가 내 뒤를 따라 붙었다. 회색 우산 아래 낯선 그림자.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졌다. 빗물이 고인 포장도로 위에서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찻집 문에 도착했을 때 종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렸다. 안에는 정도현 사장과 윤정이 있었다. 윤정은 내 젖은 어깨를 보며 놀란 듯 말했다. 할머니, 이렇게 비 오는데 또 오셨어요? 이항은 비가 와야 더 좋아요. 나는 빙긋 웃으며 답했다. 정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며칠 전부터 누가 골목에 서 있는 게 보여서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다 제 볼 일이 있죠. 그의 말투에는 염려와 의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이 나를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왔네요. 예. 비가 그치면 늦을까 봐요. 나는 가방 속 봉투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윤정이 종이 냄새를 맡듯 코를 찡그렸다. 새돈 냄새 희한하게 국화향이 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조여왔다. 향기가 퍼지는 게 두려웠다. 누가 이 향을 맡으면 내가 숨기던 게 다 들통날 것 같았다. 정도현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돈은 내일 주세요. 왜요? 그냥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건 연민인지 혹은 마지막 확인이었는지 모르겠다. 자십 상자를 리어카에 실고 나왔을 때 비가 다시 굵어졌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골목의 무릉덩이마다 내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 미등록 번호가 떴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윤금선 씨 맞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저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확인차 찾아뵙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빗방울이 리어카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물기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확인이라니 무얼 확인하겠다는 걸까? 리어카 안쪽 상자를 들추자 젖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국화잎 대신 젖은 종이 뭉치. 그 안에는 물에 번진 글씨가 보였다. 민수 생일 7월 5일. 글자가 흐려져 있었다. 잉크 냄새가 비와 섞여 올라왔다. 순간 등 뒤에서 우산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찰칵.
금속이 다치는 날카로운 소리. 나는 뒤돌지 않았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국화향 대신 종이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두 쌍이었다. 내 것보다 조금 크고 조금 더 젊은 발자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 같은 시간. 이번엔 소리가 끊기기 전에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향기가 그리워요. 그 목소리는 오래전에 멈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의 공기는 유리처럼 얇았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 안쪽이 시렸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마른 국화꽃을 두 송이만 집어넣었다. 오늘은 향이 짙게 올라왔다. 김이 얇게 퍼지며 창문에 하얀 원을 그렸다. 그 원이 사라질 때까지 3번 숨을 골랐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골목으로 나왔다. 어제의 발자국 자리는 이미 말라 있었다. 대신 내 그림자가 길어져 바닥을 따라 붙었다. 시장 입구를 지날 때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를 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2시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먼저 찻집으로 향했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더 맑게 울렸다. 정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가만히 나를 건너갔다가 돌아왔다. 박윤정은 앞치마 끈을 조이며 내 손을 보았다. 손등에 남은 물방울을 소매로 닦아냈다. 오늘은 1.5kg만 주세요. 내가 먼저 말했다. 정도현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스테인리스 통을 꺼냈다. 집게로 찻잎을 담는 그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다. 카운터 위에 작은 종이가 하나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연필로 적은 글씨. 1600수거.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은 척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올려두자 윤정이 미세하게 숨을 삼켰다. 새돈의 사각거림과 국화향이 동시에 번졌다. 할머니, 정도현이 낮게 불렀다. 혹시 누가 뒤를 따르는 거 아세요? 나는 눈을 들어 그의 눈동자 속날을 봤다. 따라오면 같이 가면 되지요. 그가 아주 작은 미간을 만들었다. 저도 오늘 잠깐 쉬는 시간이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어카를 돌렸다. 문턱을 넘는 바퀴 소리가 길게 끌렸다. 시장 끝을 돌아 뒷골목으로 접어들자 발소리가 하나 늘었다. 규칙적인 간격, 젖지 않은 신발 밑창의 마찰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은 보여주는 날이었다. 언덕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꺾고 버려진 간판 사이를 지나 한잣집들이 모인 막다른 골목에 섰다. 내 집 마당에 흙은 눌려 단단했다. 문을 열자 금속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햇빛을 받은 스테인리스 표면이 번들거렸다. 업소용 냉장고 2대, 집보다 컸다. 나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고 낡은 장갑을 꼈다. 장갑의 구멍 사이로 손톱이 보였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내부의 불이 하얗게 켜졌다. 텅 비었다. 나는 오늘 산 찻잎 포장들을 층층이 넣어 정렬했다. 날짜, 무게, 행선지, 손글씨로 붙여둔 작은 라벨을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눌러 정위치에 맞췄다.
두 번째 냉장고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문이 닫힐 때 고무 패킹이 헐거운 소리를 냈다. 등 뒤에서 새 그림자가 마당 흙 위로 떨어졌다. 나는 뒤돌지 않고 말했다. 여긴 젖지 않아서 넘어지진 않아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도현이었다. 그가 대문 안으로 반발짝 들어섰다. 신발 끝에 흙먼지가 묻었다. 무엇을요? 그 냉장고 안. 보셨잖아요. 비어있고 오늘 건 들어갔고. 그가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국화향과 금속 냄새가 섞였다. 나는 마당 구석의 나무 의자에 잠깐 앉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천막 끝이 바스락거렸다. 정도현은 한 발 물러서 냉장고 측면에 붙은 종이를 읽었다. 수거 1600 보호소 A, 요양원 B, 공구방 C. 작은 글씨로 내가 쓴 루트. 그는 종이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에 누가 오나요? 네, 매일요? 거의. 그의 목젖이 작게 움직였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2시 45분. 아직 여유가 있었다. 할머니, 그가 다시 조심스럽게 불렀다. 현금 왜 항상 새 돈인가요?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가 달아 가장자리가 하얗게 일어난 공책. 첫 장을 넘기자 그가 숨소리를 멈췄다. 날짜, 분량, 대상, 감사 2잔. 나는 손가락으로 감사 2잔의 점을 찍었다. 오늘은 2잔 더. 그가 의미를 묻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더 물러나 마당 밖을 훑었다. 누군가 또 있었는지. 그의 시선이 담장 위를 탄다. 저쪽 골목 입구에 회색 우산이 서 있었다. 비는 오지 않는데 접지 않은 우산. 우산 끝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내가 고개를 들자 우산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났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났다. 사장님, 내가 말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가 얼른 대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큰 북처럼 울렸다. 잠깐. 마당에 고요가 가라앉았다. 나는 다시 일어나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눌러 잠겼는지 확인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래도록 남았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작은 상 위에 공책을 펼쳤다. 메모 1600 검은 우산. 글씨가 조금 흔들렸다. 집 안은 차 마신 냄새로 가득했지만 귀 한쪽에서는 바깥의 기척이 커졌다, 작아졌다. 내 숨소리와 겹쳤다. 혹시 경찰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문 가까이에서 정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럴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말하죠. 나는 공책을 덮고 봉투를 다시 챙겼다. 오늘은 하나 더 준비했다. 얇은 봉투. 봉투 안에는 국화잎 2송이와 누구에게든 건넬 수 있는 한 장의 메모. 향이 필요하면 노크하세요. 시계는 3시 55분을 가리켰다. 나는 냉장고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지문이 닳아 딱딱해진 마디가 서로 닿았다. 떨어졌다. 땀이 스며들고 금속의 차가움이 스며나왔다. 바깥에서 리어카 바퀴를 미는 소리가 멈췄다. 발자국, 소리 둘. 대문 앞에서 섰다. 노크가 났다. 한 번, 쉬고, 2번, 정해진 리듬.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둘. 트럭에서
내린 네모 상자들, 그리고 내 쪽으로 내밀어진 인수증. 수거하러 왔습니다. 씨 코스 먼저 갈게요. 나는 인수증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펜초기 종이를 살짝 긁었다. 오늘은 감사 2잔. 내가 말하자 그들이 잠깐 웃었다. 네. 2잔은 기사님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포장 비닐이 긁히는 소리, 상자에 라벨을 붙이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공기가 비었다. 차갑고 맑은 빈 공간. 수거팀이 돌아서려 할 때 골목 입구에 회색 우산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모자챙과 함께 반쯤 드러났다. 노란빛이 없는 얼굴, 선이 뚜렷한 턱.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얼굴. 문을 닫자 마당에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냉장고 불빛이 꺼진 뒤에도 하얀 잔상이 눈에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렸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깊은 곳은 고요했다. 해야 할 일은 했으니까. 정도현이 대문 너머로 낮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리어카 앞을 잡을게요. 골목까지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뒤를 지켜주세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네. 우리는 말없이 골목으로 나왔다. 바람이 종이 간판을 흔들었다. 리어카 바퀴가 돌며 작은 돌멩이를 밀어냈다. 뒤쪽에서 발소리 하나가 일정하게 맞춰졌다. 어제의 발자국과 같은 크기, 같은 간격, 같은 호흡. 골목을 빠져나오기 직전 나는 한번 멈췄다.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담장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바람이 봉투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향이 필요하면 노크하세요. 나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정도현의 손이 잠시 내 손등에 닿았다. 떨어졌다. 온기가 남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시장 쪽으로 내려갔다. 뒤에서 따라오던 발소리가 그 지점에서 멈췄다. 아주 짧은 정적 뒤에 금속 우산이 접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한 모금의 공기 속에 국화향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향을 입안에서 굴렸다. 씁쓸하고 달고 조금은 짠 맛.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저 멀리 시장의 종소리가 4번 울렸다. 오후 4시. 냉장고는 비었고 마당은 가벼웠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미소가 입꼬리에 걸렸다. 밤새 비가 다시 왔다.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세상 모든 숨을 눌러 앉히는 듯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은 시간. 나는 이불 끝을 정리하고 앉았다. 몸 안 어딘가에서 금속 같은 소리가 났다. 오래된 뼈가 자리 잡는 소리였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냉장고 앞에 서자 희미한 전등빛이 문틈을 따라 새어나왔다. 안쪽에 불빛이 살아있었다. 문을 열자 어제 남겨둔 상자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내 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 C코스 오후 4시 감사 2잔. 종이 끝이 젖어 조금 말려 있었다. 물을 끓이고 마른 국화꽃을 넣었다. 오늘은 향이 진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천장을 스쳤다. 그때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도 안 됐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문을 살짝 열자 젖은 회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온 얼굴. 할머니, 놀라셨죠?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부산 남포지구대 강문혁 순경입니다. 이름을 듣자 등줄기를 따라 한 줄기 냉기가 내려갔다. 어제 그 골목, 회색 우산의 그림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그냥 확인차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확인이라니요. 최근에 고령자 대상 범죄가 많아서요. 특히 현금 거래나 반복 지출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보시겠어요?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집 안으로 들어섰다. 금속 냄새와 국화향이 섞여 있었다. 냉장고가 2대나 있으시네요. 네, 제가 관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그가 조심스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스티로폼 상자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상자마다 날짜와 지역명이 적혀 있었다. 노인복지관, 아이돌봄센터 노숙자 쉼터. 강문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이게 다 오늘 나갈 것들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약속이라서요. 누구와의 약속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에 공책을 그에게 건넸다. 공책 표지엔 민우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다. 5월 2일 첫 번째 국화꽃 잎 아이들 웃음 좋음 6월 10일 반찬 부족 내일 2배 준비 8월 15일 국화향 잊지 말기 강문혁이 한참을 읽다가 시선을 들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해 쓰신 건가요? 아들을 위해서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돌아가신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은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가 남긴 복.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공책 모서리를 스쳤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문 밖에 서 있는 건 보호소 봉사자들이었다. 비닐 커버에 쌓인 상자들을 옮기러 온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강문혁을 향해 말했다. 보셨죠? 전 아무 나쁜 일 안 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네. 하지만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혼자 해야 해요. 왜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약속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장갑을 끼고 리어카 옆으로 다가갔다. 그럼 적어도 이건 같이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다. 금속의 마찰음, 젖은 땅 냄새, 스티로폼이 부딪히는 소리. 한 상자가 실릴 때마다 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출입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더 물었다. 할머니, 혹시 위험한 사람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이 번호로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가장자리가 조금 젖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봉투 안에 넣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이번엔 바깥에서 들리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울렸다. 엄마, 나 국화 사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비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손끝을 말아 쥐었다. 리어카 바퀴가 빗물 웅덩이를 지나며 철컥 소리를 냈다. 냉장고는 비워졌고 집은 고요했다. 나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차 위에 올렸다. 향이 천천히 퍼졌다. 오늘도 약속은 지켜졌다. 하지만 문 밖엔 여전히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는 그 아이가 나지막이 두드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조금 아팠다. 목 안에서부터 열이 오르고 손끝이 저릿했다. 국화차를 끓이려다 손에 쥔 주전자가 흔들렸다. 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냄비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오늘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했다. 국화차 향은 약속이자 숨이었다. 이 냄새가 끊기면 나도 멈출 테니까. 나는 천천히 냉장고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어제보다 상자 수가 적었다. 남은 상자들 위로 손을 얹었다. 종이 포장 너머로 차가운 온기가 전해졌다.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 공책을 펼쳤다. 10월 15일 오후 2시 금화 차집.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었다. 볼펜을 내려놓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딱, 딱, 규칙적인 간격. 할머니, 저예요. 정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문 좀 열어두실래요?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었다. 그가 국화차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사오셨다길래 대신 가져왔어요. 수고했어요. 냄새가 참 좋네요.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좀 피곤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아래로 내려앉았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다. 하얗고 매끈한 불빛, 규칙적인 기계음, 코끝엔 소독약 냄새와 약한 국화향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귀 옆에서 박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랐어요. 찻집에서 쓰러지셨대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옆자리엔 정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밑이 푸르스름했다. 병원에서 하루만 더 쉬세요. 경찰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문혁 씨가요? 네. 할머니 냉장고 안 물건들 다 확인했대요. 전부 기부용이었다고. 이제 아무 문제 없대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분이 아드님 얘기 듣고 울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박자를 찍었다. 삑, 삑, 삑. 그게 마치 시간의 소리 같았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하얀 빛이 침대 끝을 덮었다. 빛 속에서 나는 오래전 주방을 떠올렸다. 아들이 국화꽃을 말리던 모습. 엄마, 향이 너무 강하면 금방 사라져요. 조금 약해야 오래 남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번졌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향을 세게 피우지 않았다. 늘 조금 덜 끓이고 조금 덜 우렸다. 그래야 오래 남으니까. 정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그건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갈색 봉투였다. 내 글씨였다. 감사 2잔. 이건 찻집 카운터 밑에서 나왔어요. 그 봉투에 돈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들이 남긴 편지 1장. 엄마, 향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향으로 위로받게. 글씨가 물에 번진 듯 흔들렸다.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향을 이어온 게 아니라 향이 나를 버티게 해온 거라는 걸.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국화향이 공기 중으로 퍼졌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삑삑. 눈을 감기 전에 나는 중얼거렸다. 민수야, 이제 향은 남았으니 됐다. 간호사가 커튼을 걷었다. 창밖에 노을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탁자 위에 놓인 주전자의 손잡이,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갈색 봉투 하나. 내일 오후 2시 병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다. 가을의 끝. 냄새가 달라졌다. 차갑지만 어딘가 단내가 섞인 공기. 그 냄새는 오래전에 맡았던 냄새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제는 없던 봉투였다. 겉면엔 글씨가 있었다. 민수에게. 그 글씨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서 접힌 종이와 얇은 꽃잎 몇 장이 나왔다. 국화향이 병실 공기를 채웠다. 편지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글씨는 익숙했다. 엄마, 이 편지는 로또 복권 사러 나가기 전날 썼어요. 심장이 멈춘 듯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돈으로 우리가 하려던 찻집을 꼭 해줘요. 국화차 향이 나면 엄마 냄새가 날 테니까. 돈은 복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정도현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걸 찾으셨군요. 당신이 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드님이 남긴 편지예요. 경찰분이 발견해서 저한테 전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나 걱정했나 봐요. 이제 그 약속 다 지키셨어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무엇이요? 향을 남기는 것. 나는 침대 옆에 있던 주전자를 가리켰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화차를 끓여주세요. 향이 병실 밖까지 나가게. 그건 왜요? 그 향이 나면 민수가 돌아올 거예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쌌다. 이제 당신이 맡아야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요? 그래요. 당신이 내 향을 이어주세요. 밖에서는 2시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와 함께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국화향이 천천히 번졌다. 그 향이 내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 속 어딘가가 풀렸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나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정도현이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국화향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걸음. 강문역 순경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내 탁자 위에 새 봉투를 놓았다. 국화차방 책의 기금 윤금선 이름으로. 나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웃음이었다. 국화향이 다시 피어올랐다. 며칠 뒤 남포동 골목에 새 간판이 걸렸다. 현우의 국화차방. 간판 아래 작은 문패 하나가 있었다. 오후 2시 향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확히 2시마다 종소리와 함께 국화향이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다. 국화향은 여전히 정확히 오후 2시에 퍼졌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찻집의 문을 열면 향이 먼저 맞았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았다. 향이 나면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장님, 오늘도 같은 시간이에요. 윤정이 커튼을 걷으며 말했다. 햇빛이 들어오자 찻집 안이 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이 오래된 주전자 위에 닿았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윤금선. 나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손끝이 뜨거웠다. 아니, 어쩌면 내 안이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향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떠나고도 국화향은 남았다. 나는 그걸 주워 담듯 찻집으로 옮겨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향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2시마다 불을 올린다. 그건 나를 위한 의식이자 그녀와의 대화였다. 오늘은 이상하게 손님이 많았다. 노인, 청년, 모녀, 학생 모두 이유 없이 향에 이끌려 들어왔다. 한 소녀가 차를 마시며 물었다. 이 향 이상하게 슬픈데 따뜻해요. 이 향은 무슨 향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의 향이에요. 시간이요? 그리움이 오래 머물면 향이 된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향 집에도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죠. 나는 포장된 국화차 봉투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수의 향, 윤금선의 시간.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다. 문을 닫고 나면 늘 같은 정적이 찾아온다. 그때 나는 조용히 벽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하얀 국화꽃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그의 어머니 윤금선. 이제 괜찮죠? 내가 묻자 사진 속 그녀가 웃는 듯했다. 탁자 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였다. 흩어져야 다시 돌아오니까. 며칠 전 시장 통장님이 와서 말했다. 현우 씨, 이제 이 찻집은 전설이 됐어요. 사람들이 국화차가 시간을 멈춘다고 하더군. 나는 웃었다. 멈춘 게 아니라 이어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불을 끄려던 순간 탁자 위에 작은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다. 손님이 두고 간 줄 알았다. 봉투를 들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도연에게.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향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늘 거기 있을게요. 글씨는 분명 윤금선의 것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날 아마도 써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접어 찻잔 옆에 두었다. 국화향이 마지막으로 피어올랐다. 그 순간 빛이 창문 틈을 타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잘 다녀오세요, 금선 어머니. 문 밖 골목에는 여전히 간판이 있었다. 현우의 국화차방 오후 2시 향으로 만나요. 누군가 지나가며 향을 맡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자 하늘에서 국화꽃 한 잎이 천천히 내려왔다. 국화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향을 기억한 사람은
그녀가 남긴 시간 안에서 여전히 산다.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른 이의 숨결로 옮겨질 뿐이다.